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 간지하고 방향 이런 거 대충은 이제 기억하시죠? 대략. 근데 그걸 그 방향하고 그 간지에 대한 부분은 청감과 지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못 외워드리잖아. 여러분들이 아니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외워드리고 싶은데 못 알아듣게끔 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뭐 제가 뭐 손오공도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자, 질문이 하나 들어오셨는데, 이제 제사 방향은 어디로 하면 좋겠느냐? 제사 방향은 가주.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모신다 아닙니까? 내가 제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천살 방향.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자인데 장자가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되고 뭐 이래 되잖아. 그래도 가주 기준, 그 도망간 장자 기준으로 천살 방향을 놔야 돼, 원래는. 왜냐하면 조상이 장자는 아무나 내지를 않거든.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이러면 할 수 없지만은 있는 방향에서는 그렇게 놔주고, 아이고, 뭐, 꼴도 보기 싫다, 안 되겠다 하면은 결국은 그 모시는 사람 기준으로 천살 방향에 놓는 거죠. 근데 보통 집안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면은 보통 뭡니까? 창 쪽을 기준으로 보죠. 현관이나 창 쪽 기준으로 보는데, 되도록이면은 천살 방향에 준해서 놓는 것이 좋다. 할 수 없는 모양이면은 그대로 가야죠. 내가 뭐 벽 보고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 가는 거. 그 다음에 대문. 옛날에는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대문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현관 들어오는 아파트 전체의 문 말고 들어가는 내 호실에 사는 대문. 내가 만약에 1301호다. 1301호에 대한 문의 부분인데, 장성살만 피하면 돼요. 보통 그 병원이라든지 내가 죽을 방향에 들어가면 반드시 장성살 방향에서 죽습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 들어갔는데 딱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갔는데 이제 나으라고 갔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딱 이동을 했는데 딱 보니까 죽는 이름이나 죽는 방향, 오행상 나를 극하는 방향에 딱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동생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누님이 계시는데 이제 남자는 결혼은 남자는 여하한 반환살 방향으로 자야 된다. 잠자리. 반환살 방향으로 잠자리를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오늘 수업하고 계속 수업했던 부분은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유튜브에 창공 모형 치셔가지고 그 자료를 오늘 제가 수업을 하면 오늘 편집해서 내일이나 다 올라가니까 그걸 보셔서 보면 돼요. 근데 간지라든지 기타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안 한다 이러면은 그냥 뭐 듣는데 만족하시고 필요하면은 뭐 출장 감정 나가니까 부르시면 되죠.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뭐, 궁금한 점? 궁금한 점 있어요? 궁금한 거, 뭐,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거 없습니까? 예. 책을 하나 사보려고 하는데 어떤 책이 있으신지. 책은 제 책 사보시면 됩니다. 요새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성악을 몰라서. 아, 창국무용이잖아요, 제가요. 그거 안 나오던데. 거기 보면은 그 기초책부터 해가 좀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저는 개별적으로 책을 판매를 하지 안 하고 주문 들어오면 팝니다. 책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분야는 좀 다양해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끔 제가 하거든요. 왜냐면은 실력이 안 되는 분인데 어려운 책 그냥 미리 읽어가지고 공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모아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명리학에서 나오는 이론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크게 봐서 몇 가지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하고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는 좀 방대하게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큰 게 없어요. 기초적인 부분은 제가 이 설명하면서 띠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지하고 삼합의 궤도, 지상과 다 해버리잖아요. 그 명리의 아주 기초적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사방향이라든지 뭐 잠자리 방향,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의 속도를 높였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공부는 반드시 해놓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머리 쓸 일이 별로 없죠. 머리 쓸 일이 없잖아. 야, 저 옷이 이쁘니, 저기 집을 뭐 샀니, 그죠? 괜히 사람이 어떤 욕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라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주죠, 공부를 하면은. 그죠?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에. 건강이 특히 어디에 좋냐면, 뇌 건강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치매의 염려가 전혀 없죠. 치매가 없죠, 치매. 치매에 걸릴 염려가 전혀 없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분지족, 만족하는 삶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족.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나 자신을 안다. 내 자신이, 내 그릇, 내 사이즈를 아니까 욕심낼 일도 없죠. 나 자신을 안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명리라는 이 추명학이라는 이 틀의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이라고 그러죠. 점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점이라는 글자 자체가 아주 과학적인 글자예요. 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건 뭡니까? 사각은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이 기대를 꼽았죠. 그 순간에 딱 뭡니까? 이 타이밍에서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 점 친다는 말이 이 시점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다. 그 시점에 있어서의 이 사람과 나와의 교환관계에 의해서 이 사람의 운명을 추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글자 하나하나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을 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생각의 사유가 있는 사람들 이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시간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조금 들어가고요. 시행착오를 안 겪습니다. 그러면은 이익이겠죠. 이해관계 구조상.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로 돈이 안 돼요.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근데 경제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따지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건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어놓고, 이제 이거를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못 가진 거,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것을 아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부족하다 이러면은 아유, 그냥 여기서 만족하자. 더 이상 욕심내지 말자는 부분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나 자신,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일을 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아, 이 사람이 원래 태어난 태생이나 성분이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 버리면 크게 부딪힐 일이 또 없다고. 그러면 뭐냐면 내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하고 내가 못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냥 그래 이해하자 하자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또 살다 보면 또 운이도 바뀌죠. 그러면 또 더 유종한 관계로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영 못 사겠다 싶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룸메이트 하나 있구나. 그래 친구처럼 생각하면 지내니 가장 좋다. 그럼 그런 지혜까지도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이 풍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접근하기 쉽게 공부하기 좀 쉽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 지금 뭐 공부반점이나 아니면은 뭐 급한 일이 있는 분들 있으면은 뭐 내가 한번 사주를 보겠다 하는 분 있으면은 한번 풀어보죠. 네. 지금이 몇 시죠? 신시. 3시 19분. 19분이죠. 얘기하세요. 정해, 관심. 아니지. 거꾸로 그렸는데. 영역을 일시부터 불러요. 여기서 정신, 자, 다시 연. 정신, 정해, 네? 정해, 정해. 기해, 갑자. 갑자. 대운이 어디죠? 배운이 오면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니, 이제 몇 년생이에요? 80년생이다, 그죠? 이제 대운을 나눌 수 없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147법. 칠로 놓고 보는 거죠. 80년이면 이제 37, 8이네. 39이가. 이제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인데 이분은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죠? 성만 미스홍이죠. 그죠? 미세스예요? 아, 결혼했어요. 예, 기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간을 배웠잖아요. 천간. 갑을병진 무기경신 이게 배웠죠.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 인계를 가지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의 기질을 뽑아내요. 갑이라는 것은 봄에서 그 씨앗 자체가 겨울에 땅속에 있던 것이 뿌리를 내리고 척박한 환경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질은 직선적인 기질이다. 강한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을 나눌 때, 봤죠? 제가 기호로서 표시를 했죠. 첫 시간인가? 그럼 이분은 결국 토의 기질을 가졌단 말이에요. 토는 두 가지가 있죠. 무토하고 기토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홍 여사께서는 이제 풀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빼어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해놨다고. 자연의 운동상이 뭐냐면은 이 기자는 몸기자가 된다고. 우리가 무기는 여름이라고 있죠. 여름에 이 무토라는 것은 이 풀어자가 붙죠. 무성한 기운, 펼쳐지는 기운에서 그 기운에서 얼음의 기운이 들어왔다. 가을의 기운이 살짝 들어오면서 열매가 살 맺힌단 말이에요. 우리 호박 능쿨 있죠. 호박 찾아보면 여름 되면 확 되어 있죠. 근데 호박이 어디서 서리하러 가는데 찾아봐도 없는 거야. 영원하게 맺혀 있다고. 빼어난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뜻은 그 무성함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것이 맺혔다고 하죠. 그러면 이 맺혀있는 기운은 어디로 가야 되죠? 성장의 기운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을의 기운으로 넘어가야 되죠. 조그마한 것이 맺혀 있으니까 이제 크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키워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조그마한 것이 맺혀 있다는 그 뜻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실리적인 방향성이라고. 아주 경제적인 부분이나 욕심이 드러나진 않지. 호박능쿨처럼 감춰져 있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리적인 운동성을 가진다. 해석을 딱 그렇게 마음속에 먹어버려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사주팔자를 해석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내 성격을 맞추지 이래 하잖아요. 그 뜻은 자연의 운동성 속에서 일어나는 기질을 보고 그 글자를, 이건 실질적으로 디지털 글자예요. 자연의 운동성 일어나는 사이클을 짝짝짝 여기까지 잘라낸 거야. 계절적인 부분, 에너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리적인 부분이라고. 근데 뭐냐면은 자기는 어차피 보이지 않는 음의 영역에 넘어왔고 실리를 취하려고 하면은 조그만하게 맺혀져 있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뭐냐면 절대 남한테 잘 안 드러내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 홍 여사는 절대 자기의 의견이나 의중을 잘 안 드러내. 그러면서 어느 조직체든지 많이 참석을 해요.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왜 그러냐면은 토라는 것 자체가 중화성이거든. 토는 중화잖아. 중화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 가면 저기 있고 저기 가면 저기 있는데 절대 성격이 안 드러나. 조용해. 근데 찾아보면 거기 있어. 맞죠?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성적의 기준이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밖에 없다고. 그럼 이 사람이 해월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해월. 겨울이잖아. 겨울인데, 겨울은 우리가 이 팔자를 볼 때는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은 봄은 여름을 생하고 여름은 가을을 생하듯이 그 흘러가는 패턴이 있고 한 단계 넘으면 극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결국 뭘 선택을 하냐면은 재성이라고. 돈. 이걸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풀이할 때는 음량이 다르다 해서 정제. 그리고 실리적인 글자의 실리적임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아주 야문 사람이다. 돈을 잘 안 쓴다.
추론을 하는데 잘 안 쓴다. 근데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하셨고, 이분이 이제 팔자에서 관이 많아요. 다관의 팔자예요. 여기에도 관이 있죠. 여기도 관목이 있죠. 여기도 관목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처녀 때든지 살아오면서 남자들은 많이 찝쩍거렸단 말이지. 상당히 많이 찝쩍거렸는데 상당히 많이 찝쩍거렸지. 찝쩍거리고 이제 근데 그 남자의 성향 자체가 아주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접근하면서 한 거지.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 만나는 신랑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신랑으로 봤다. 이 신랑이 결국은 해중의 간목이니까 목의 특성이 있죠. 그러면 이분이 하는 일이 성향이 뭐냐면은 세우니까 건설, 건축, 교직, 그 다음에 생산 어느 쪽에 있죠. 신랑 어디 있어요? 교직 공부를 해서 건설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딱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턴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추론을 하느냐. 이분은 그 신랑은 이제 본인 스스로도 남자에 대한 성향을 좋아하는 성향을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지 막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질풍도덕 같은 스타일을 안 좋아한다고. 팔자 자체에서 좋아하는 남자의 패턴이 딱 정해져 버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살아온 삶의 패턴을 봤을 때, 신 들어갔죠? 그러면은 27부터 37까지는 어때요? 힘들었겠죠?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미대운이 넘어왔죠? 요 미대운. 그러니까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조금 안정이 궤도로서 넘어갔겠죠? 조금씩 나아지고. 지금 이제 올 이후부터 조금 궤도를 타겠죠? 그러면 요하고 오대운 때 기반을 잡겠죠? 그러면은 37, 47. 그럼 뭐 이제 한 50 중후반 넘어서까지는 안정된 삶을 산다고 보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랑을 간목으로 봤단 말이야. 이 남자란 말이지. 남자는 이 겨울이, 내가 태어난 게 겨울이거든? 초겨울이에요, 초겨울. 초겨울에 태어난 간목이라는 나무가 어디로 가요? 미오사, 사오미로 가죠. 여름으로 가면은 간목이 녹아요, 펼쳐져요, 얼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덕은 있겠죠. 입고 간다는 보는 거지. 그리고 쭉 더 흘러서 목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살아가면서 다관의 팔자니까 이거는 팔자니까 남자의 대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에 간목이 딱 떨어져 있다고. 왜 그러냐면은 신랑이 여기서 형을 맞았거든. 형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능력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좀 안 받으려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운명상에서 있잖아요. 오는 운명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안 맞이하려고 해도 맞이하게 돼 있다. 아무리 요조숙녀고 아무리 내가 콧대가 높아도 우연찮게 팍 들어와 버리면 꼼짝 못해요. 정말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도 이제 이거 운이 본인도 괜찮네. 그 신랑이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어디 이직이나 이동 올해 했어요? 내년에 했어요? 신랑이 이직이나 이동을 좀 했어요? 이번 가을에 가을에 하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추론하는 부분이 이렇게 추론을 해요.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잘 안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팔자를 논하는 건 뭐냐면은 간지라는 것이 천간과 지지인데 결국 자연의 운동의 법칙을 글자로서 쪼개놨단 말입니다. 그 글자의 성향과 특성을 봐서 그 사람의 패턴, 성격, 성향, 운명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더도 덜도 없다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풀어쓰기를 간단하게 풀어줬잖아요. 저도 공부를 할 때 되게 어렵게 했거든. 너무 많은 이론들이 많이 들어오고 너무 많은 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생각을 해서 보니까 자연의 운동이더라. 그 자연의 운동에 있어서 해석적인 부분을 나이가 들어서는 많이 못 외운다고. 절대 못 외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을 외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최소한 간지의 운용 능력, 천간과 지지, 지장간 정도, 삼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이해를 하게 되면 너무 재밌는 학문이라. 자, 어디까지 했죠? 이제 이사방향 아까 했죠. 제사 아까 제사 방향. 제사, 대문, 결혼. 그 다음에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플러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네? 어떤 거? 죽음. 언제 죽을지도 그럼 나오는 그런. 그렇죠. 나오죠. 죽음을 나오는데 죽음은 사실 잘 논하지 않거든. 그래서 아까 제 이제 그 블로그에 보면은 칼럼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산력, 귀장력이라고 했죠. 귀장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귀장력 한여름인데 한겨울 우리가 겨울에 그 춥잖아요. 그 추위를 같이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추위가 오는 그 대세인 연산력, 그러니까 큰 대세를 읽어서 그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그래도 집이라도 마련해 놓고 아니면은 숨을 곳이라도 몸을 녹일 곳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시야를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운에서 비껴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명철하기 때문에 어떤 감이 들어온다고. 감이 들어오는데 감이 내가 감이 넘어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만하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거라. 딱 느낌이 왔을 때 딱 중단을 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 원래 잘 나갈 때 깨진다 그러죠. 잘 나갈 때는 안 보여요. 끝없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꺾여보면 못 일어난다고 요즘 시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것도 결국은 양은 뭐냐면 나가는 운동이에요. 음은 들어가는 운동이라고. 그러면 들어간과 나간만 잘한다고 하면은 세상에 어려울 게 없는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간섭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치 않은 환경 내에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일 자체를 이제 안 만들게끔 하고 살아야 돼. 많이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작지만은 좀 제대로 알면서 그리고
이 현대 시대는 내 것을 너무 많이 펼치려면은 내 뒤에서 등을 꼽는 시대니까 적절하게 대충 나눠줄 것만 나눠주고 알 것만 알고 참 살아가기가 더 힘든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넣어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이 공부를 하는 영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다 터치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연적인 부분,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운동성 자체는 일단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물으로 오는 패턴도 거의 정해져 있고, 그 몇 가지 패턴이 없다고. 일어날 수 있는, 나이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그 시점을 논한다고 보는 거죠.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겠어요?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의 순서가 달라요. 먼저 엄마가 죽는다든지 아버지 죽는 사람, 중간에 죽는 사람, 한참 있다 죽는 사람, 내가 먼저 죽는 사람. 일어나는 일은 다 똑같은데 시점, 언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운명학이라고 보면 돼요. 운명. 인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아. 하지만 그 일어나는 시점이 다르고 그 시점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그럼으로써 운명학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야, 갔는데 정확하게 맞추더라. 야, 깜짝 놀랐다. 이 돈 가봐라. 그 사람이 가면 맞추느냐? 또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명에서 말하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방향성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다른 거라. 인간은 지각을, 생각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관상이라는 것도 원래는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관상도 오행에서 태어났다고, 오행. 오행에서 얼굴에다 맞춰놓은 건데, 원래의 관상은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 사람을 데려와야 되잖아, 노예를. 그러면 이제, 획득한 노예물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냥 무작위로 처음에 나눴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놈은 3일 만에 픽 죽어프고, 어떤 놈은 10년, 20년 가도 생생하더란 말이지. 그럼 어떤 놈이 오래 가고 제대로 된 노동력의 값어치를 할 것이냐를 초이스를 한 거야. 고대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쳐다보고 몸이라도 이거 상태를 보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너는 요렇게 가고 뭐 하고 분류를 시켜나간 거라고. 짐승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짐승도 분류하듯이 사람도 같이 분류를 시켰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있다고 싶어서 운명학하고 같이 합쳐진 게 관상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음성, 외모, 또 중요하지만은 품성,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섰을 때 책상, 돌아서 나갔을 때 뒷면, 후상을 잘 봐야 돼. 처음에 앞에서 우리가 처세술로서 얘기를 하고 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서가지고 뭔가 탁 보면은 슬프거나, 뭐 그런 보이죠? 슬프거나 애달거나 하는 느낌이 들어간다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놓쳐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멀티고 종합 학문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쓰는 어휘라든지 용어라든지 행동, 옷,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들어온다고 해야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뭘 물으러 왔다. 답을 구하러 왔는데 좋은 일에 구하러 오는 일이 거의 드물죠. 대체로 흉적인 일에 들어온다고. 그걸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명리가 입장에서는 같이 상담을 할 때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가장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우리란 말입니다. 친척도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도 부처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운명을 논하는 우리가 이 사람한테 앞에 놔놓고 같이 고민하고 1시간이니 2시간이니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과 자기가 모든 가진 에너지를 부어서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상담을 하는 상담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노력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프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 바닥에서도, 이 업계에서도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쓰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학문이라는 분야로 나눴을 때는 학문도 마찬가지로 음량이 나눠져요. 양의 영역에서 이 학문이 있고 우리가 배우는 정규적인 학문,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해가 사법고시를 간다든지 행정고시를 간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같이 이제 의무 영역, 그 어떤 정규적인 학문을 넘어서는 학문을 다루는 사람하고 머리가 다 다르다니까. 그 다른 머리를 우리가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그걸 잘 살펴줘야 된다고, 애가. 어떤 영역에서 얘가 갈 것인가, 어떤 영역에서 얘가 조금 부족할 것인가, 제대로 될 것인가를 면밀하게 따져서 가야 된다고. 공부도 적성이거든. 적성이 안 맞는 건 보고 니 공부해라 이러면 애 돌아본다고. 그러면 게임 잘한다 하면 니 게임해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들도 시대에 맞춰서 생각을 다, 패턴을 다 돌려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획일적으로 옛날에 하듯이 공부하듯이 이런 시대를 가게 되면 애도 버리고 부모도 버린다고. 부모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 투자. 투자를 하는데 이걸 소득을 얻으려고 해요. 소득을 얻으려고는 하지는 않죠. 마음속에는 조금 있지. 이 새끼 좀 안 주겠나? 이왕이면 좀 많이 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다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바라면서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거든. 그러나 주는 입장에서는 골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을 시켜버리는 거죠. 결국 자식이 크는 만큼 부모는 이제 쇠퇴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늘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좋은 걸 먹고 찍어 바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과 자기 자신,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 지식과 내가 이 삶을 살아왔을 때의 모든 그 에너지를 내가 맨 마지막까지 갖고 가는 게 돈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 지혜와 지식이 결국 누구한테 전해져요? 자식들에게 전해진다고. 내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식을 안 낳는 건 아들, 딸 필요 없이 안 낳는 거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없애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지 내가 그 자식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 유전적으로. 그죠? 그러면 내가 유전적으로 그 애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새끼 하면서 계속 투자를 했는 거야. 이게 이제 돌고 도는 거라고. 이 돌고 돌모의 원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 인생의 원리고 우주의 원리고 우리 운명학의 원리예요. 동양의 학문을 논하고 이러면 동그라미 순환. 이 동그라미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결국은 이 동그라미가 이리 갈 것인가 이리 갈 것인가 이리 갈 것인가 이리 갈 것인가 방향성마다 다른 것이 찾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그 성인들이 항상 물을 비유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물은 담기는 모양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팔자를 우리가 쳐다볼 때 왜 우리
홍 여사님도 여쭤봤냐면은, 여자는 그릇이에요. 남자는 물이라고. 그릇에 담기는 물이 남자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있냐고. 그래서 선출직 감투를 원한다. 내가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되든 뭐 시장을 나가든 교육감을 나가든 남자 팔자가 애매하더라도 여자 팔자, 여자가 그릇이 좋아지잖아요. 선출된다니까. 그래서 여자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남자를 제대로 품어주려면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지. 여자의 소양부터 크게 만들어줘야 돼. 남자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큰 바다 같은 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자가 받는 그릇이 조그마면은 남자는 잘게 돼 있다고. 잘하시게 돼 있어요. 크게 받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여자가 그릇이 큰데 남자가 작다? 그러면 이 남자는 다른 데서 물을 구해가 들어온다고. 커지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 부부 관계라는 것은 아주 이제 그 서로 다른 이질적인 동물론적으로 봤을 때 이질적인 존재지만은 실질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자의 역할이 사실 더 커요. 남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을 부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자거든. 여자가 실제로 더 그릇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한다고. 그래서 우리 오늘이 이제 무호날이라 해서 여자분들은 행복하게 해가 가야 되니까 제가 또 말을 좀 예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무호날입니다. 여름이죠. 여름이고 여름이 기운이죠. 이게 여름의 바탕이죠. 오늘은 여자분들이 만족을 하고 가죠. 행복하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하고 남자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사주팔자 명리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세상사를 바라보는 부분하고 그 인간사를 바라보는 부분, 그 자기의 가치, 결국 나라는 사람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상품. 내가 좋은 상품이면 나를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는다. 그러면 내가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예쁘게 입고 화장 예쁘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화장지고 나면 황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일을 찾을 때도 향기가 좋은 과일을 찾잖아. 꽃도. 그 사람의 향기가 나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 서로 돼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갈고 닦는 모양,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나를 찾게끔, 탤런트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가꾸고, 그리고 내가 조금 못생겼는데 안 되겠냐 이러는데, 못생긴 거하고 사람이 품성이 갖춰지는 건 달라요. 나이가 들면서 품성이 갖춰져 가면은, 영 노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뵀을 주변에서. 그건 뭐냐면 어떤 개인적인 자기 노력과 혁신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도 물론 그 돈과 자리가 꽉 갖춰져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혁신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 학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걸 좀 키워나가는데 이 명리학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오늘 풍수 강좌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